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게임 애널리스트 이차영입니다. 오늘은 검은 사막으로 유명한 펄 어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분석을 시작하는 종목인데요. 펄 어비스는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12월 11일 날 검은 사막 모바일이 북미, 유럽 등 아시아 150개국에 이제 모바일 게임 출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큰 모멘텀이 있고요. 2020년에는 그동안 이제 이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이라는 이제 단일 IP로 계속 성장을 해 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 검은 사막 흥행을 이 경험 삼아 펄어비스의 IP가 총 검은 사막 포함해서 6개로 확장되는 이제 IP가 이제 크게 확장되는 이제 원년이 되는 게 내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떤 투자의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월 11일 날 북미, 유럽, 아시아 150개국에 출시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2018년에 2월에 국내, 그리고 8월에 대만, 그리고 올해 19년에 2월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흥행을 해서 많은 이제 실적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대만, 일본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국가에 다음 주에 이제 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 예약자 수가 400만 명으로 좀 기대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 북미 유럽에서는 이 검은 사막이라는 IP가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PC로 출시를 했을 때 유료 가입자가 북미 유럽에서 40만 명,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큰 규모인데, 그러니까 북미 유럽에서는 MMORPG가 이렇게 흥행된 바가 없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흥행됐던 게임이 검은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유럽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기대가 좀 높은 상황이고요. 온라인이 이제 한 3천억 정도 북미 유럽에서 누적으로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회사의 장점은 얘네는 이제 게임 엔진을 자기 거를 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든 게임을 모바일로 만들고 콘솔 게임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제일 큰 게임 회사인 뭐 NC소프트, 넥슨, 넷마블도 다 거의 대부분 외부 언리얼 4 같은 외부 엔진을 써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게임을 개발하고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컨버팅을 해서 뭐 온라인을 모바일로 한다든지 온라인을 콘솔 버전으로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게임 엔진을 통해서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컨버팅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게임을 한 소스 코드를 새로 콘솔에 맞게 버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잘 못하죠. 어려워서. 근데 이제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거에 가능한 회사가 펄어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에서 지난 한 5년 동안 한 4천억 정도 검은 사막이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 지난 한 1년 동안 4천억을 돌파를 하고 지금 한 2년 만에 거의 한 7, 8천억을 할 정도로 굉장히 컨버팅의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계속 확장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플랫폼 확장이 검은 사막 하나였는데, IP가 하나였는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빅뱅 늘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8년 4분기에 3,500억을 주고 인수한 이브 온라인 IP가 지금 이번 달에 OBT로 글로벌리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판호가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디즈가 개발을 했고요. 이 모바일 버전, 이브 온라인의 모바일 버전. 이브 온라인은 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IP의 게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중국의 네디즈가 모바일로 만들어서 글로벌 그리고 중국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흥행이 되면 그 매출의 일정 부분, 보통 한 10% 정도를 이렇게 추정하는데 펄어비스는 로열티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 지스타에서 지난달에 공개된 섀도우 아레나, 붉은 사막,
예, 도깨비 그리고 플랜 8 예, 요로 한 신규 게임들이 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검은 사막처럼 흥행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예, 성장 모멘텀을 이 회사가 갖게 되는 그런 초입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 첫 번째 이렇게 플랫폼 확장의 어떤 그 능력, 그렇죠? 예, 그리고 얘네는 해외 매출 비중이 72%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12월 11일 날 또 흥행이 되면 이 비중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외에서 기반이 크기 때문에 해외 시장 기반이 크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 또 내년부터 신규 IP가 추가로 5개가 늘어나는 뭐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투자를 하는데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 밸류에이션도 뭐 저가 추정한 실적 기준으로 11.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네 ROE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30%대의 PER 멀티플이 10배 초반이다 하는 건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12월 11일을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투자하기에 그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25만 원으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네 내년 저희 추정 지배순이익 2,115억에 그 15개 기업 국내외 게임 기업들의 평균 15.4배를 적용을 해가지고 산출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신규 게임들이 좀 성공을 해서 그 제2의 검은 사막이 한두 개 정도만 나와준다라면 이 멀티플이 상향되는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얘네는 PC 매출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모바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국내 그리고 이때 대만 그리고 이때 일본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4분기부터 이제 북미 유럽이 여기 또 붙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신규 게임이 또 붙으면서 이렇게 뭐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림이 지금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현재 멀티플을 15.4배. 그러니까 게임 회사 보통 뭐 10배 후반, 20배 정도 받는데 이 게임 하나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새로운 IP가 이제 추가가 되면 흥행이 되면 그 이 적용 멀티플이 상향이 되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이 성장의 어떤 기대가 되는 펄어비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